자, 2025년 12월 3일 한국에서 아주 역사적인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과거를 기념하는 그런 평범한 연설이 아니었어요. 1년 전에 있었던 정말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 뻔했던 그 엄청난 위기를 빛의 혁명이라고 딱 이름 붙이고 그 의미가 대체 뭐였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설을 한번 제대로 뚫어보면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연설의 첫 마디가 정말 강렬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죠.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수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한 문장으로 이 연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빛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그냥 바로 딱 던져버린 거죠. 자, 그럼 이 혁명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려면 이 모든 게 시작됐던 그 위기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쿠데타, 그리고 위기에 맞선 시민들의 대응. 모든 일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21세기에 일어난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연설에서는 이 사건을 123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123 친위 쿠데타라는 게 연설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었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 헌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말 그대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했던 정말 충격적인 시도였다는 거죠. 아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놀라운 지점은 바로 다음입니다. 이 쿠데타를 막아선 게 군대가 아니었어요. 연설은 바로 이 점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무기도 없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오로지 평화적인 힘만으로 이 엄청난 시도를 막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연설은 그날의 영웅적인 시민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갑차를 그냥 맨몸으로 막아서고요.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고 밤새도록 국회를 지키고 또 뒤에서는 시위대를 돕기 위한 성금과 물품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시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온몸을 던져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연설에서는 아주 선명한 대립구도가 그려집니다. 한쪽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음모자들의 불의가 있었죠. 무력과 위협을 사용했고 동기는 사적인 야욕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정의입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평화와 연대를 사용했고 그 동기는 공적인 의무감이었어요. 완전히 정반대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연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뒤집어질 뻔한 그 최악의 위기를 시민들이 축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요. 바로 이 평화적인 저항 방식, 이게 바로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 빛의 혁명 그리고 역사적 승리의 기념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연설은 이 역사적인 시민의 승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운동에 공식적인 이름이 붙여집니다. 바로 빛의 혁명. 이름 정말 잘 짓지 않았나요? 말 그대로 어둠의 시대로 돌아갈 뻔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되찾아온 평화적인 민주주의 회복운동이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영원히 새기기 위해서 연설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이라는 새로운 국경일로 만들자는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매년 잊지 말고 되새기자,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모델. 한 지역적 승리가 미친 세계적 영향. 자, 그런데 연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야를 훨씬 더 넓힙니다. 이 빛의 혁명이라는 게 그냥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민주주의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그 의미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연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승리였을까?
이 질문 하나로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 넓혀버리는 거죠. 이 사건이 사실은 엄청난 국제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연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만약에 그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그게 그냥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줄줄이 후퇴하는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결과로 이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민들이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온몸으로 막아선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대담한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 평화적인 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세계 평화에 기여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혁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그런데 이 연설은요, 과거를 축하하고 박수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과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동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연설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축제와 기념의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의 책임과 과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연설은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진상규명, 쿠데타 음모의 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밝혀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정한 처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법에 따라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시는 이 땅에서 쿠데타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그냥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연설의 마지막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죠.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혁명이 진짜로 추구하는 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거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연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이 빛의 혁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답이었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보내는 하나의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연설은 마무리됩니다.